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백, 자외선 차단, 이런 기전, 미백이 왜 색소 침착이 되느냐,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과정,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 해서 기본적인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토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어느 부분에서 그 예방을 해야 될 것이냐, 방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생활, 음식, 다양하게 있지만 화장품 분야에서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약처에서 등록이 된 기능성 화장품 원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등록을 해요. 이 회사에서 미백 원료를 연구해서 연구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료화해서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이 각 원료 회사거나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왜냐하면 그러한 입증이 되고 원료가 등록이 되면 수익적으로 봐서도 제조를 할 때 그 원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산업 현황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미백의 대표적인 원료 알부틴, 아스코르빅산, 이런 비타민C 유도체가 미백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안전성, 그래도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자체가 안정성이 돼 있지도 않고 피부에 대해서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조 산업은 아무래도 경쟁력은 비용이죠. 경제력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원가 절감을 할 때 수익 창출이 높아지니 이런 효율적인 방안에 관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한방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은 지금 이렇게 오래전에 논문 결과지만 그 이후에도 2005년 이런 기간에도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96년, 2005년 이런 다양한 저자들이 입증을 했을 때 상승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보고서들이고, 또 색소 침착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죠. 생성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티로시나아제 억제. 이제 여러분들은 티로시나아제 하면 머리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티로시나아제도 1차 산화, 2차 산화에 따라서 토파키논이 과정이 이루어진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무수히 반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게 지겹다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우리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소 지겹고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관심도에 따라서 나는 충분히 아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지겹다, 이런 피드백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저는 최소한의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의 과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많은 게 특히 이런 수업들이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겹더라도 좀 이론적인 부분에는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약초 등이나 이런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미백 효과에 대한 약초들도 연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감초, 상백피, 계피, 산수유, 오메, 이런 추출물들이 티로시나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보고가 됐어요. 여긴 안 됐지만 300초, 약재 중에 300초도 있어요. 제 석사 논문인데 300초 또한 이 티로시나제의 억제 활성도를 분석하고 실험을 한 결과를 석사,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한방제제가, 그런 한방제제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냐면 코리아나라든가 대표 이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학원 과정의 동기분들도 화장품 회사 아니면 식품 회사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도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이런 대표적인 대기업에도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이제 피부 미백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항노화 부분에서 주름 부분을 더 얘기했고, 다음 주에 제가 주름 파트에서 조금 더 반복해서 언급을 할 텐데, 주름 개선, 이런 처방이 있어요. 처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의 약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약재가 의료용으로 처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사군자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피부 제제 원료,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사군자에는 인삼, 백줄, 백복령, 감초를 볶은 걸 자감초라고 그러죠. 이 네 가지 약재를 합쳐서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처방이에요. 그게 사군자탕인데, 이 사군자 약재 네 가지를 합쳐서 식품으로도 먹지만 화장품 제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네 가지 약재를 우릴 거예요. 증류하는 거 하나, 오일 성분, 지용성 성분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포도씨나 해바라기 씨 오일에 이 사군자 약재 네 가지를 담그고 중탕을 해서 계속 약재의 성분을 그 오일 성분에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출해내는, 인퓨즈하는 과정도 실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할 때는 다소 좀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하는 거를 잘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지 실습할 때 혼돈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약재 몇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백에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약재, 상백피, 아까 나왔던 약재들이죠. 그거 하나하나를 대표적으로 간략히 언급해 드릴 텐데, 뽕나무예요. 뽕나무는 많이 들었죠. 오디 열매를 달리기 때문에 오디 열매도 많이 맛있게 우리가 먹기도 하는데, 약재 자체로는 우리 건강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약재 자체가 시원한 약재고 달달한 맛이 나고 동시에 쓴맛이 나는 약재지만 우리 몸에 장부에는 폐와 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증상을 케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효능을 갖고 있는 이 약재지만 이 자체적으로 우려내거나 발랐을 때 미백에 도움이 되는 문헌 결과가 있다라. 그래서 약재를 한 번 더 언급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이런 상심자 같은 경우에는 열매거든요. 이 열매들을 열이 나고 목마르고 이런 증상에 사용을 한다. 이런 증상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증상명인데, 상배피 껍질은 정수초,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정수, 기운을 주고 순환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뜻들이, 이런 증상을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약재를 기억할 것은, 상배피가 미백의 주되게, 미백에 사용이 되는 약재. 이름, 제목부터는 먼저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재에 우리는 약재는 가장 중요한 게 기미, 성질. 시원하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성질과 맛. 요 정도는 기억하시면 이런 약성 때문에 우리 몸에 피부에 열이 나면 건조해지고 염증도 생기고 이런 증상에 열이 나는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서늘하게 해주면 건조하고 가렵고 이런 증상이 도움이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상배피는 우리 몸에 혈액순환과 우리 폐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폐의 건강이 곧 피부나 모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재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들과 약재 공부하실 때 기미의 성질과 귀경이라고 해서 인체 장부에 어떤 효능을 갖느냐, 당연히 오장육부의 기능이 우리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장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은 하나하나 약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제 이름, 약제가 갖는 아주 뜨겁냐, 아주 시원하냐, 어떤 맛이냐, 그리고 어떤 장부에 영향을 미치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배피 왜 뽕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언뜻 봐서 저도 몰라요. 열매가 달려야지만 아 이거 어디였구나, 뽕나무였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뽕나무 껍질들을 약재로 말린 건재로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 상백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계피예요. 계피는 우리 육계라고 하는 약재 이름이고, 이는 뜨겁고 아주 뜨겁고 맵고 달달한, 뜨겁고 맵기 때문에 우리 피부 모공 속에 있는 것들을 배출을 샥 해줘요. 그래서 우리 색소가 일시적으로 침착이 되더라도 빨리 떨어져 나가게끔 도와주는 특성을 갖고 있겠죠. 장부로는 콩팥, 비장, 방광에 도움을 주는 약재다. 따뜻해지기 때문에 몸이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피부에 각질들이 탈락이 되지 않고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금은 미백에 사용이 되지만 탈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피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PPT는 같이 동반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계라는 것은 따뜻하게 해준다. 계피 껍질이죠. 계피 껍질을 우려내요. 우리 증류에서 계피 워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계피를 오일에 떨어뜨려서 오일에 우려내서 사용을 하는데, 요즘처럼 바이러스나 균에 대한 육계가 감염, 바이러스, 균을 살충까지도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한번 여쭤보세요. 집에 계피 껍질 있어? 엄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피 껍질 하나만으로라도 시중에 있는 알코올 물에 담가 놨다가 그 물을 소독제로 침구류나 현관이나 여러분들이 소독제로 사용을 해도 충분한 살균 소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수유. 산수유는 겨울에 이제 얼마 전에 산수유 꽃이 피기도 하고 했거든요. 열매가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산수유 열매나 산수유 나무 줄기나 가지나 이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미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도가 미지근해요. 계피처럼 아주 뜨거운 약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맛이 나고 잡아주고, 그래서 이런 신맛이 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내 몸에 발산되거나 느슨해지는 것을 근육도 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채워주는 수렴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산수유다. 전신의 신체 증상에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설사 같은 콧물이나 이런 역할도 해주지만, 피부에서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각질이 탈락이 되고 상처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노화 피부에 특히 탄력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산수유겠죠. 네, 이거는 먹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문헌으로 산수유의 추출물들이 대량으로 원료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조금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수유 축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예쁜 꽃이 피기도 하고 봄에 일찍이 꽃을 펴요. 개나리 필 때 이때쯤에 같이 필 수 있는 게 산수유예요. 꽃이 열매가 먼저 맺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열매 맛있어요. 그리고 산수유는 이렇게 건조된 약재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약재가 백봉령. 여러분들이 약재 이름, 약재가 기능까지 다 외우려면 너무 많아요. 일단 미백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 이것들 중에 선택해서 우리가 제조할 때 사용을 할 거야. 조금 빨리 갈게요. 백봉령. 봉령은 좀 전에 우리가 균류, 우리가 발효시켜서 균류가 미백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코직산, 이런 누룩균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 봉령은 소나무 옆에, 오래된 죽은 소나무 옆에 곰팡이처럼 붙어 있어요. 뿌리에. 그런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배출,
물을 배출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약간 밋밋한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이하다, 밋밋한 단맛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밋밋한 담백한 맛이다.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나 빼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복령 이렇게 가루처럼 하얀 가루 같아요. 3년은 소나무 벌채한 후에 뿌리에서 기생하는 균이에요. 균. 곰팡이 균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캐서 말려서 사용을 하면 많은 이제 신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백봉용의 미용 효과는 많은 효과들의 문헌이 있어요. 백봉용의 성분들이 이뇨를 시킨다는 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 이뇨 효과를 필요한 사람들 있죠. 부종이 생긴 건데 부종이 생겨 배출이 안 되면 피부 모공에 쌓이다 보니까 찌꺼기나 이 칙칙한 모공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물질이 생겨도 침착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백봉용은 미백의 효과에 아주 잡티라든가 부종, 미백 효과가 사료된다, 미백 효과가 있다. 이런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희고 광택이 난다. 그래서 기미라든가 색소 침착에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 시에 백봉용 이 약재들을 우려내서 같이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금은화 약재가 있습니다. 금은화 약재는 한마디로 피부에 아주 피부 치료제예요. 한방이거나 치료 의료 영역에서 사용을 할 만큼 금은화는 피부에 이제 넓은 칙칙함 있죠. 이 기미, 뭐 주근깨는 일부 스팟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은 칙칙함이나 얼룩덜룩한 이런 피부의 색소를 제거하거나 때를 벗긴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쉽게 때를 벗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다 하는데 오래된 칙칙함이나 묵은 검은 피부들을 색소 침착으로 인한 검은 피부를 미백 효과에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약재다. 시원하고 단맛, 밋밋한 맛이 난다. 이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금은화가 있었고 지금처럼 인동초 알죠? 금은화. 요 약재 꽃잎 하나하나 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약재도 약간 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탕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재 하나하나 지금처럼 뭐 계피, 상백피 뭐 이런 백봉용 하나하나 약재도 있지만 이 약재들이 서로 시너지가 있으면서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사군자 약재. 사군자에는 인삼, 백출, 백봉령, 감초를 볶은 거, 감초 뿌리를 볶은 것을 자감초라고 해요. 그러면 사군자 네 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인삼, 백출, 백봉령, 감초.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우려서 수용성 원료, 지용성 원료로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가 미백 약재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미백에 사용이 되는 약재들 중에서도 하나하나 사용이 단독 사용도 가능하고 몇 가지를 사용을 시너지 있게 블렌딩이라고 그러죠. 약재들도 서로 섞어서 사용을 해요. 지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약재 중에서도 대표적인 약재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언급해서 수업에 사용을 할 것이고 이 몇 가지 정도 이름을 미백의 대표적인 사용이 되는 한방 본초 약재들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세 가지 이상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오늘 배운 자외선 차단에 또 사용이 되는 본초, 대표적으로 익모초와 황금이 있습니다. 익모초와 황금은 우리 교재에도 있기도 하고 익모초는 이제 여성 질환에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약재인데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성분 자체가 우리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했더니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더라. 이런 결과들로 있었고 황금 또한 이 황금은 자외선에 대해서 피부가 알러지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색소 침착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탁월한 효능이 있었던 약재입니다. 그래서 금은화, 황금 우리가 주되게 사용을 할 약재니 잘 기억하시면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재 몇 가지를 우리가
약재 이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고,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조금씩 미리 말씀을 드릴게. 그 전에는 이론적인 토대를 좀 주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조가 우리 대면 수업 시작하면 이제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미백이나 자에서는 크림이나 로션 타입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제조할 때는 세정을 하는 샴푸나 바디 샤워젤 제형 하나 만들 것이고, 그리고 스킨이나 토너, 물이 많이 들어간 제형 하나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세럼이나 세럼 단계는 우리가 시간을 보고 이제 계면 활성제에 따라서 가용화제가 사용이 되는 스킨 미스트 토너 타입 하나 만들고, 로션, 크림 이런 타입을 만들게 되는데, 같은 크림이더라도 주름 완화 크림 성분을 사용을 하는 거, 자외선 차단 크림, 미백 크림 이런 종류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로션 만들기 참고적으로 미리 구두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제조 시에 대면 수업 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조 시에는 도구가 여러분들의 실습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구를 챙겨야 돼요. 조별 담당자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울이 있어야 되고, 성분을 계량할 수 있는 필수, 그리고 핫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 우리 소규모 만드는 거고, 공장에서는 대형 가열하는 기기에서 사용을 하죠. 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용량이 들어가는 이 가마를 핫플레이트로 대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로션, 크림 제형부터는 온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 그리고 우리는 소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비커인데 열에 강해야 돼요. 내열성 유리용기 비커, 그리고 스테인리스 컵, 주걱, 그 내용물을 접는 스푼이라든가 덜어낼 수 있는 주걱, 그리고 거품기. 이제 서로 잘 섞어줘야 되거든요. 육안으로 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더 입자를 곱게 잘 섞어주기 위해서 거품기라든가 뭐 분무기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도구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거고요. 추출물, 수용성 원료를 또 미리 만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이든 익모초든 계피든 선택을 해서 약재 1% 정도를 사용을 한다. 이 개념만 먼저 알고 계시면 돼요. 정제수에 약재 넣고 증류를 해서 수용성 물질을 추출물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원료 공급처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 로션, 크림은 항상 유상 원료, 수상 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상, 수상에 섞어주는 계면활성제는 수상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라면 수상에 넣고, 유상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라면 유상에 넣어서 계면활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게도 올리브 왁스, 유화제, 계면활성제죠. 유상 원료에 섞어서 우리가 잘 수상 원료와 유상 원료가 섞일 수 있도록 이런 원료 함유가 어느 파트에 들어가느냐, 이런 게 먼저 중요하고요. 수상 원료는 물에 침수하는 원료들이죠. 그래서 보습제 성분, 히아루론산, 글리세린, 이런 어떤 원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는 원료인지를 대표적인 원료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제조 시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량이죠. 함량이 내가 100g을 만드는데 뭐 150%를 넣느냐, 0.1%를 넣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할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제조 시에 제형이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설명드렸던 상백피라든가 금은화가 미백 기능이잖아요. 상백피와 금은화를 추출물로 수성 원료로 미리 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넣어서, 이것만으로도 약성을 갖고 있지만 로션을 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도 들어가고 방부제도 들어가고 이제 향료도 들어가고 이제 유연 작용을 해주는 또 다른 오일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원료의 레시피는 일단 수상 원료, 수상 원료와 유상 원료로 구분이 된다는 거. 유상 원료라는 것은 원료들 중에서도 유상이 섞이는 거. 수상 원료들 중에서도 수상이 섞인다는 거. 수상, 유상 각각의 비커가 별도로 돼야 되고 이 비커들이 온도가 맞춰지면 나중에 섞을 때 후첨이라 해서 나중에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레시피라든가 설명하는 방법을 또 하실 거예요.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예시와 참고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조할 때는 용량이 달라지고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커, 수상의 원료 비커, 유상의 원료 비커, 각각의 70도, 70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섞는 거예요. 1번을 수상원료를 유상원료에 넣어도 되고 유상원료를 수상원료에도 넣어도 되고 우리가 지지난주차 했죠. 유화시키는 방법, 크림화시키는 방법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방법대로 비커를 서로 이제 수상 OW로 할 것이냐 WO로 할 것이냐가 이제 혼합할 때의 차이점이고 그런 다음에 온도가 일단 70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온도에 약한 원료들은 그 이후에 첨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희석하고 용기에 더는 것이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것도 참고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미리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미백 화장품 원리, 미백이 형성이 되는 원리, 자외선의 종류 이런 것들의 기본 이론을 토대로 화장품의 원료로는 미백을 차단하는 원료가 뭐가 있는지, 자외선 차단하는 원료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미백의 자외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 약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꼭 기억할 게 뭘 거예요? 미백 화장품의 원료 성분 설명드렸죠. 4-5가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알부틴부터 비타민C 유도체 뭐 이런 원료 성분명, 자외선 차단 성분명 필수적으로 기억하시고 해당하는 식약처 고시 함유량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제 수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시험에도 대비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해하실 게 이제 제조 시에 어떤 방법,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제조를 하게 되는구나. 미리 그림을 오늘 그려 놓으시면 다음 주차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대면 실습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실습 제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퀴즈 과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